올해는 성남시 승격의 계기가 된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성남 지역은 광주군에 속해 있었고 여기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대단지에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황무지에 서울의 철거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주 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되었고 그 후 분당 명품 신도시가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와 위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주거 만족도 1위 도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성남문화원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 사업을 통해 뿌리 깊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알려왔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교육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고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고장 성남 바로 알기 일반 시민을 위한 내고장 성남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윤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성남의 역사를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올해가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남시 일반 현황인데요. 우리 고장 성남의 지명 유래가 된 이유는 남한산성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성남이라는 지명은 많이 있고요. 성남, 성북, 성동, 서울에는 성동구, 성북구 있죠. 그런 식으로 성남 또 남한산성이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가면 성내미 마을이라고 있는데 600년 전에 세종대왕 능을 지맥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달래넥 고개 위에 토성을 쌓고 그 출입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성의 남쪽을 성내미 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600년 전 일이죠. 다음은 우리 성남의 역사, 고대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성남은 이미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탄천이 바로 그 생명의 젖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와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의 선사 유적이 많이 확인되었고 이 원도심지에서도 많이 없어졌지만 고인돌 유적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고인돌이 발굴된 그 분당 지역에서 나온 고인돌은 중앙공원의 일부가 옮겨져서 복원이 되어 있고요. 옛날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민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옮겨져 있는 고인돌 모습 일부를 보고 계시고요. 이제 남방식으로 바둑판식으로 받침돌이 바닥에 바짝 붙은 그런 형태의 고인돌이 이 성남 지역에서 나온 고인돌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력 다툼을 했기 때문에 판교 지역에서 고구려 고분과 백제식 고분이 동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장수왕 때에 475년에 백제를 공격함으로 해서 백제는 한성 백제 5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공주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요. 신라 진흥왕 때에 와서 성왕이 일시적으로 탈환을 하긴 하지만 다시 진흥왕 14년에 남한산성에다가 신주를 설치함으로 해서 신라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한때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한산주 도독에 취임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한산주, 한주 이런 지명을 갖게 됐고요.
지금 현재 판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시대 때 무덤과 백제 시대 무덤입니다. 벽에 돌을 쌓아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를 했던 것이죠. 이전에 고분들이 발견됐을 때하고 다르게 판교 박물관의 고분들은 해체 복원이 아니라 통째로 들어 옮기는 형태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교 박물관 내부 모습 전경을 보시는 겁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성남인데요. 고려시대 때의 성남 지역의 특징은 몽골군과 홍건적을 남한산성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은 용인 처인성과 함께 몽골군을 격퇴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임금이 이 남한산성 주변의 백성들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켜 줬다고 합니다. 이 격퇴시켜준 공로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이죠. 그 후에 조선 인조 때에 남한산성을 대폭 개축하고 그 후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짐으로 해서 청나라와 싸우게 되었고 45일 동안 항전했던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성남 지역은 개성, 수원, 강화 이 4개 지역이 서울의 안전보장을 해주는 중요한 도시로 지정이 돼서 유수가 와서 다스리는 광주 유수부가 됩니다. 그 후 조선 고종 32년에 와서 광주군으로 이렇게 지명이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성남은 역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 지역은 바로 서울에서 한양으로 가는 영남대로의 핵심 거점 구역이었고요. 낙생행궁, 낙생역, 판교역, 판교원 이런 숙박시설과 교통시설이 존재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신 행차단이 반드시 거쳐갔던 곳이고,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들의 포로가 됐던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가 판교를 거쳐갔습니다. 또한 조선 전기의 역대 국왕이 군사훈련으로 실시한 사냥 때에는 임금들이 이 성남, 판교, 또 하대원 쪽에 있는 대야원 이런 곳에 와서 머물렀다가 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성남 지역은 궁궐과 남한산성에 수출 구워 납품하던 중요한 고장이어서 탄천이라는 지명과 그 다음에 숫골이라고 하는 지명 이런 곳이 남아 있습니다. 태평동 일대가 바로 숫골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후에 한일 친선 외교사절단이 일본에 파견이 되는데요. 그 조선통신사 행차 일행에 대한 각종 식량과 생필품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주군 판교역이었습니다. 판교에서 출토된 철마인데요. 12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한 뼘 정도 크기 정도 되는 말이고요. 무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앙당 유적에 봉안이 됐던 유물인데요. 바로 이 지역이 금속 공예와 관련이 깊은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근에 쇳골, 금곡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금토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서 금속 공예가 상당히 발전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남문, 바로 성남의 지명 유래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유적이 되겠고요. 수어장대는 바로 남한산성의 방어를 위해서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중심지 역할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임금과 또 남한산성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의 정문인 한남루가 바로 명소였고, 저기 기둥의 받침돌로 사용된 돌은 이전에 행궁이 헐릴 때에 남한산 초등학교의 정문, 교문 그 간판을 거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가 복원하면서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탄천은 바로 동방삭 이야기 전설이 간혹 전해져 오는데, 동방삭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 동방삭 이야기는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서기 150년 전 때에 실존했던 인물이 동방사기고요. 단천 지명은 바로 숫가마가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이름입니다. 세종뿐만이 아니라 세조, 단종, 연산군 이런 임금들이 이 한강 남쪽 일대와 성남 지역에 와서 군사훈련을 하고 낙생 행궁에서 머물렀다거나 대야원에서 머물렀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에는 공주 영장이던 69세의 최진립 장군이 와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적의 화살을 온몸에 받아서 고슴도치같이 되도록 싸우다가 전사한 그런 유적이 바로 단천 유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대사로 넘어와서요.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편에서 큰 제목에 뭐라 그러겠냐면은 철거민이 세운 구름 위의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구름 위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허술할까요? 서울을 돌보려는 마음이 닦은 터이다. 이 서울의 철거 대상인 판자촌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그런 사연이 있고요. 달나라 별나라로 불렸고 이 광주 대단지 안과 밖으로 이렇게 현저한 그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고, 물에서는 멀고 집에서는 가까운 공업단지 1공단, 2공단, 3공단을 얘기합니다. 성남에서 더 가까운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지금 현재 광주군 행정구역 관할에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외부 사람들은 성남의 남한산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남 땅이 황무지였다가 깨어나게 되는데 모란개척단이라고 하는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생깁니다. 1961년에 생겨서 올해 60주년 됐죠. 모란개척 60주년입니다. 단대천에 제방공사를 했는데요. 단대천은 지금 복개가 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모란에서 남한산성 방향 풍생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 모란개척단에서 와서 단대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하고 모란 우체국을 만들고 모란 시장이 생기고 모란 민속 5일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풍생중학교가 처음에는 모란중학원이라고 해서 모란개척단에서 학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청년들이 직접 벽돌을 쌓아서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모란개척단이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국기 개양식과 국기 하강식이 있었는데 개척 활동을 하기 전에 아침에는 꼭 국기 개양식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이 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란개척단 단원들이 바로 모란중학원 강의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찢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풍생중학교 강당이 있는 위치입니다. 모란개척단 단원들이 기념 촬영한 모습이고요. 모란개척단 단원들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가건물들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청년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왼쪽에 하천이 보입니다. 그 하천에 제방을 쌓는 사업을 했던 겁니다. 대원천이 또 정비가 돼서 지금 현재 하대원 쪽으로 올라가는 공단, 2공단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도 복개가 되어서 예전에 복개되기 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란장이 예전에 이렇게 개울가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모란 우체국의 초창기 모습이고요. 성남시가 아주 비극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1968년에 서울시에서 청계천과 철도변에 있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 철거시키기 위해서 광주 대단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바로 1969년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를 하면서 14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바로 1971년 8월 10일 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시위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1973년 7월 1일 날 성남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올해가 성남시 승격 48주년이고 성남 민권운동 50주년.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린 이 8월 10일의 사건을 최근에
80 성남 광주 대단지 민권 운동으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 사건을 난동, 폭동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이제는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민권 운동으로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 그 광주 대단지가 생기던 무렵에 그 열악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한국일보 1970년 12월 3일 기사에 광주 대단지 철거민 수용소에서 동사자 발생,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만 가린 한평 반 천막에 7식구가 거주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광주 대단지의 표현을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주택과 전기와 수도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시설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남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허가된 천막촌이 형성됐을 뿐인 겁니다. 일부 철거민은 다시 서울로 가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바로 광주 대단지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동 우물입니다. 철거민을 임시 수용했던 천막촌이고요. 금광동, 은행동 일대 1968년의 모습입니다. 천막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천막에 서울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전경입니다. 1971년도의 모습입니다. 산에 있던 나무를 전부 다 깎아내고 거기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1971년 수정구 일대이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남한산성입니다. 1971년에 제1공단 단대 5거리의 모습이고 공장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으로 다리가 있는 곳이 단대 5거리가 되겠고 왼쪽에 언덕 중턱쯤에 작은 그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이게 현재 성남 서중 건물이 되겠습니다. 1972년에 금광 2동 숭신여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중간 부분에 숭신여중 건물이 보이고 가운데 빈터는 현재 신구대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고려 말에 중시는 음촌 김약시의 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1972년에 건물이 좀 더 많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1971년 8월 10일 날 데모할 때에 내걸렸던 현수막입니다. 광주 대단지 조성할 당시에 땅 평당 가격이 100원이었던 땅이었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최하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토지값을 일시불로 납부를 해라. 세금도 일시불로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됐고 생활 환경조차도 열악했던 그런 상태여서 주민들의 시위는 반드시 터질 것이 예상이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약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변자 국회는 잠자는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막상 서울시장이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하였고 경찰차와 관용차를 뒤집어 엎고 불지르는 이런 이제 과격한 시위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날은 비까지 내려서 6시간 동안 시위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시위를 버스 위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성남의 도시 모습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현재 신흥역 부근의 단대천 복귀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건물은 현재 철거가 되고 다시 새로 들어서서 롯데시네마가 들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건물 있는 위치입니다.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우리나라 도시 개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먼저 입주시키고 후 개발한다는 정책에서 일대 전환을 가지고 오게 됐고 선개발 후 입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당과 일산과 평촌, 산본, 부천, 중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도시발전사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승격할 때에 성남시청이 이제 개청식을 갖게 되는, 그때 일반 회사 사람들까지 동원돼서 저렇게 줄을 서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형전자공업 주식 회사 사람들도 있고 콘티넨탈 식품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 부분에 복개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명품 신도시,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인해서 선 개발 후 입주 도시가 만들어진 게 분당인데 이렇게 명품 도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중앙공원 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고, 숯 굽던 마을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아까는 허허벌판이었죠. 성남경제산업발전도 1공단이 성남시 승격 다음 해인 1974년 9월 7일 날 2공단과 함께 준공이 되고, 바이로트 만년필이라든지 삼립빵, 파리바게트, 동양정밀, 대한교과서 이런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지금 현재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숯 굽던 마을 시절에 숯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3.1운동, 만세운동이 율동공원에서 발상이 됐고요. 성남시청이 새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문화유산 중에 민속놀이만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는 이런 판교에 전해오는 쌍용 거줄 다리기, 그 다음에 판교 널다리 밟기, 임해동에 전해져 오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집터를 다져서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노동요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동 오리뜰에서는 전통 농악놀이가 전승돼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성남문화원에서 복원해서 계속 전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오리뜰 둘의 농악을 했던 사람들의 기념사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복원 재현한 모습이고요. 오리뜰의 옛 모습입니다. 분당 구미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성남에서는 항일 의병도 아주 불꽃처럼 일어나서 남상목, 윤치장 의병장이 활동을 했고요. 만세운동도 1919년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3,000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가 됐습니다. 율동공원에 이 기념탑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될 때의 사진이고요. 그 이후로 외곽도로를 비롯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지금 최근에는 광주 원주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교통이 가장 발달한 그런 도시로 성남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성남의 자랑거리 7가지입니다. 다양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 교통이 편리한 점,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공간과 평생학습시설이 다른 도시보다 많고, 선진도시를 향한 평생교육도시, 그 다음에 오랜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깊습니다. 광주 대단지가 만들어질 때 많은 문화유적이 없어졌지만 그 사라진 역사 속에서도 기록상으로 많은 문화와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의 도시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부러워하는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장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을 예우하고 기념하는 호국 보훈의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남의 긴 역사를 말씀드리느라고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성남문화원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좀 더 상세한 자료 제공과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두가 저마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람과 기술, 기술과 문화, 문화와 삶이 연결되는 곳. 그래서 상상 이상의 미래로 이어지는 곳. 사람이 미래를 보고 성남이 이어갑니다. 미래를 연결하다. 하이퍼 커넥티드 성남.